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 고점 대비 15억 원이나 몸값을 낮춘 급급매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50평대 아파트가 불과 1년 전 30평대 가격표를 달고 나오고 잠실 핵심 단지들 역시 30억 원 선이 무너지는 등 강남 아파트 호가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재정비 촉진지구 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 방치되고 있던 창신 숭인동 일대가 서울 도심과 가까운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정비가 완료되면 이 지역은 약 15,000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일부 재개발 추진 지역의 연립주택도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강벨트에 소재한 재개발 연립의 경우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는 곳이 등장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을 받아서 페인트 가격이 최대 55%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페인트는 자동차 그리고 건설업계 등 우리나라 큰 산업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도 고분양가, 점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양가가 올라만 가고 있었던 이 분양 시장에 또 하나의 악재가 생긴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또 정부는 날카로운 규제책을 연일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조금 더 부자 되기 위hen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 중 가장 주치기 쉬운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강남 상구, 그다음에 한강변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다주택자 매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도세 회피 매물들이죠. 양도세 회피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5월 1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중과가 5월 1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예상을 할 거예요. 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이제 보유세 개편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게 5월 9일 이후에 가격이 더 하락해서 나올 거냐, 아니면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니면 이제 이 물건이 이제 잠겨 버릴 거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 분들 중에 어느 정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현금 동원 능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금에 대한 이제 부담들을 보면요.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 이제 중과가 되죠. 그럼 이제 2주택은 20%, 이제 3주택은 30% 중과되거든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요. 최고세율 82.5%에 달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크냐? 아니면 앞으로 이제 보유세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어차피 또 이제 공시가격이 또 올라갔으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지금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욱더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지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보다는 상당히 좀 덜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월 9일 이전에 만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박앤세일 되는 매물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매물들을 좀 잡으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 정도에 따라서 이제 물건이 잠겨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하락을 하거나 또 이런 또 시장 상황이 또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은요, 이런 어떻게 보면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매도에 대한 타이밍, 아니면 매수에 대한 타이밍, 또 하나는 투자에 대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정확한 타이밍을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현금적인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은 지금 이 시장이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내가 현금이 아직 넉넉하지 않다. 사실 대출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대출이 막혀서 지금 이 기회도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아마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또 그런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바로 내일 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도 좀 전해주세요, 대표님. 자, 6.27 대책 이후로 시작이 된 대출 규제.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15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비교적 우리가 이제 적은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들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뛰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지금 서울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뭐 2, 3억 정도의 소액 자금으로 아니면 뭐 적게는 뭐 1, 2억 투자, 1, 2억 정도의 소액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은 또 투자를 하실 만한 매물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 중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들이 바로 재개발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서울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지금 이제 택지 공급이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제 정비 사업밖에 이제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재개발 지역에 너무 높아진 주택 가격에 지금 많이 포기를 하셨던 분들이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1, 2억 정도의 자금으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이제 빌라를 이제 사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빌라를 사시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말씀을 또 여쭤보시냐면 나중에 감정평가 금액이 좀 낮게 나와서 나중에 이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죠. 그렇죠? 프리미엄. 즉 프리미엄은 뭐냐면 그 지역에 내가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대다수의 뉴타운들이 보면요, 25평형 아니면 33평형 거의 프리미엄이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프리미엄은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입장료는 똑같이 올라가는데 내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은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작은 게 아름답다. 즉 스몰 이즈 굿.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외에도 또 소액 투자에 대한 장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액 투자에 대한 장점들이 뭐 세제적인 혜택도 상당히 많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장점들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또 몰라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세미나에서는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재개발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이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로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소액 투자로 어떤 혜택들을 받아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바로 내일입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다양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박수경제 TV 네. 자주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어디가 좋은지 좀 추천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어떤 아파트를 좀 보셨어요? 예. 마장 세림 30평형대는 네. 재건축 예정이고요. 네. 서초 극동 클래스 22평, 네. 그리고 옥수 극동 그린 아파트 25평. 네. 시세는 16억 선이더라고요. 네. 이 셋 중에 음. 어디로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서울의 아파트니까 우선 실거주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내 집 네. 마련을 하되 어디가 그래도 돈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곳인지 투자 가치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마장동에 세림 아파트 30평형, 그리고 서초 극동 클래스, 이거 스타 클래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22평형, 그리고 옥수동의 극동 그린 25평형까지 말씀 주셨는데 한번 하나하나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요 지금 새 아파트 중에 지금 이제 어떤 아파트를 매입을 할지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예. 지금 먼저 그럼 새 아파트 하면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네. 살펴보면 아까 그 옥수동의 극동 그린이라고 하셨죠? 네, 25평. 25평. 예, 25평이 지금 한 16억 정도 가는 거예요? 네네. 예, 자. 지금 옥수동에 있는 극동 그린은요.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예. 한 500에서 600세대 정도의 중급 규모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금옥수동 같은 경우야 예, 뭐 재개발돼서 들어간 옥수 리버젠도 있고 옆에 지금 바로 있는 지금 옥수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리모델링 추진 중이거든요. 예, 리모델링 추진 중이고 지금 극동 그린은 지금 이제 극동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얘기는 아직은 지금 리모델링 얘기는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옥수역이 좀 가까이 있는데 아주 가까운 건 아니에요. 지하철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변에 보면 뭐 극동 그린부터 옥수 극동 아파트, 그다음에 또 옥수동의 또 대장주 아파트죠. 예, 옥수 리버젠. 예, 그다음에 옥수 삼성,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재건축하고 있는 한남하이츠까지 이렇게 아파트로서 주거벨트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옥수동은 다 아시다시피 또 이제 구릉지잖아요. 구릉지. 그죠? 네. 예, 약간 좀 이제 지형적으로 약간 이제 구릉지를 좀 이제 구릉지로 좀 입지를 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어디라고 하셨죠? 네, 서초 극동 클래스. 서초동에 극동 클래스 22평. 서초동의 극동 클래스요. 네. 예, 한번 볼게요. 서초동의 극동 클래스. 예, 여기 자, 여기 지금 이제 서초동의 극동 클래스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경부고속도로거든요. 네네. 예,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예, 보니까 아파트 단지는 상당히 적네요. 예, 22평 평수도 예, 그래요. 단지 그 세대 수는 상당히 좀 작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화면으로 보면 지금 100세대도 안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예. 지금 60세대짜리 아주 소규모 그냥 뭐 나홀라 아파트네요. 그죠? 네. 예, 나홀라 아파트인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 축 바로 옆에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근에 보면 여기는 지금 거의 다 이제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죠. 예전에 서초, 우성 1차, 2차, 3차. 예, 그다음에 무지개 아파트, 그다음에 신동아 아파트까지 이게 재건축이 다 마무리가 되고 된 아파트에 또 입주를 해 있는 거고 여기 바로 인접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극동 스타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테헤란과의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아까 하나 더 어떤 아파트라고 했죠? 마장 세림 30평형대. 마장동 세림이요. 그거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예정이더라고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지금 여기 마장동 그 우시장 옆에 있는 거. 그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십리역에서 조금 내려가면 왕십리역에서 조금 내려가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여기 지금 마장동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장역 바로 옆에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예. 또 조금만 들어가면 또 서울에 서울에 우리가 이제 커트러블 역세권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왕십리 역세권이랑 이제 공덕 역세권이 있거든요. 근데 또 왕십리역이 또 인접을 해 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예. 여기는 또 이제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 속도는 지금 상당히 빠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공사 선정까지는 지금 끝마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자, 일단은 지금 세 개 아파트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우리가 이거 비교하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방송 보기 있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격적인 비교도 하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비교도 하고 또 성분이 뭔지 이런 또 비교를 많이 해서 내가 또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동산도요. 예, 부동산도 비교해서 더 나은 거를 사면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옥수동에 이제 극동 그린 아파트, 그죠? 예. 예. 그다음에 마장동에 세림 아파트,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서초동에 이제 극동 클래스, 그죠? 네. 예. 요 세 개 아파트 중에서요. 일단은 예. 얘를 빼세요. 예? 그 서초동에 있는 극동 클래스는 그냥 빼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세대수가 적어요. 나홀로 아파트. 예, 나홀라 아파트잖아요. 그냥 뭐 단지 규모도 큰 것도 아니고 그냥 60세대짜리,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얘는 아예 그냥 빼버리고요. 빼버리고 옥수 극동 그린하고 이제 마장동 세림 아파트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주택 가격 결정하는 요인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직주 근접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서울은 이제 3도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예, 중구 종로, 예, 그다음에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 그러니까 3도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3도심 접근성이죠. 예, 3도심 접근성. 예, 그래서 직주 근접이 좋을수록 우리가 주택 가격이 높아요. 왜?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뭐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상권이라던가 이런 인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에요. 그 지역의 단지 주변에 주거 쾌적성이 어떤가? 주변에 뭐 산이 있거나 아니면 공원이 있거나 쾌적성 이러면 더 같은 선호도가 거.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예. 자, 먼저 3도심 접근성 같은 경우는 옥수동 같은 경우 지금 마장동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옥수동 같은 경우도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도심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구나 이제 광화문. 그다음에 마장동 같은 경우도 마장동도 바로 옆에 가면 이제 도심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3도시 접근성은 거의 비슷하게는 보이는데요. 예. 근데 대중교통, 그러니까 지하철, 그러니까 마장동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장역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옥수동에 이제 극동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하철역이 조금 좀 멉니다, 멀어요. 그죠? 예, 멀어요. 예, 그러면 예. 3도심 접근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하철과의 접근성까지 살펴봤을 때는 마장 세림 아파트가 나아요. 아하, 그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이제 인문적인 환경을 논할 때는요, 어떤 거를 따져보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의 아파트 주거 벨트로 좀 대규모로 연속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은, 자, 아파트 주거 벨트니까 학원가도 잘 형성이 돼 있을 거고, 그죠? 예. 상대적으로 학군도 더 양호할 거고요, 그죠? 예. 또 상권도 더 양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아파트만 어떤 지역에 그냥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는 지역보다는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연속적으로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인문적인 환경은. 아, 예, 예. 자, 그런 면에서 보시면 마장동에 있는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고요. 또 옆에 사실은 또 이제 옆에 이제 좀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주변 지역들이 뭐 이제 마장동이라던가 사근동 일대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우리가 주거벨트로 보면 아까 보셨듯이 옥수동의 극동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옥수동 극동도 있고 그다음에 옥수 리버젠도 있고 또 한남하이츠도 있고 상당히 아파트에 대한 주거벨트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인문적인 환경은요. 당연히 극동 그린이 좋아요. 아하. 예. 그렇겠네요. 자, 지금 1대1이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주거 쾌적성을 논하면
우리가 옥수동 같은 경우가 구릉 지역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는 평지이긴 하지만요. 예, 옥수동 쪽이 인문적인 환경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 근처에 그 마장동 우시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맞아요. 우시장. 예. 예. 그러니까 인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도 보면은 자, 세림 아파트보다는 극동그린이 낫습니다. 그럼 2대 1이네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직지 군적과 인문적인 환경, 주거 쾌적성을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세림 아파트보다는 옥수동에 있는 극동그린 아파트가 좋거든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세림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건축, 또 재건축에 대한 사업 속도가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지금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개발이 돼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재건축 이슈를 보면 또 마장동 세림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신규 아파트로 빨리 변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옥수 극동 같은 경우에는 극동 그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실은 뭐 리모델링이라던가 재건축이 사실은 뭐 아직 이렇게 뭐 활발하게 얘기가 나오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또 이제 여기가 또 이 세림 아파트를 보면 지금 세림 아파트에다가 여기가 주거 벨트는 안 좋지만 지금 앞에 한전 부지가 또 앞으로 대규모 주거 단지로 또 변할 거거든요. 아. 여기가 예전에 그 한전 부지예요. 예. 예, 이게 작년인가 아마 이게 개발 계획이 이제 픽스가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대규모 주거 단지로 개발이 되고 또 주변 지역에 지금 노후된 주택가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여기가 다 이제 신속통합기획이에요. 다 재개발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지역이 지금 주거 벨트가 안 좋아서 인문적인 환경이 지금 그 옥수동보다는 조금 더 열악한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이나 아니면 대규모 주거 단지로 변하면서 앞으로 주거 벨트는 또 좋아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뭐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어떤 지역이 좋아지면서 성장을 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전체적인 현재 입지적인 장점은 예, 옥수동에 있는 극동 그린 아파트가 있지만 향후의 미래 가치는 또 재건축에 대한 사업 속도, 그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들을 한번 따져보면 제가 봤을 때는요. 가격이 또 옥수 극동 그린은 22평짜리 사셔야 되고 그죠? 25평이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마장동 세림 아파트는 또 31평 매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두 개 단지에서는 저는 세림 아파트를 좀 매수하시는 게 예,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많은 고맙습니다. 도움 됐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내가 가진 금액 내에서 우선 금액으로 비교해서 몇 개의 아파트를 고민한 후에 여기서 좀 추리기 힘들 때 어떻게 좀 추려야 하는지 하나하나 일러드리면서 또 이 재개발, 재건축의 힘이 얼마나 큰지까지 좀 얹어드렸습니다. 잘 선택하셔서 현명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천안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썼거든요. 네. 여기는 또 부동산이 되게 뭐 조용한 지역이라 보니까 네. 뭐 부동산 해가지고 뭐 큰 돈을 벌 거라는 생각도 못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네. 방송을 보니까 음. 여기 대표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저도 한 2억 정도가 있는데 네. 이거 가지고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제가 부동산 초보자라 보니까요. 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했고요. 방송 이후에 개인 상담도 가능하다면 개인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천안에서 장사하면서 천안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여유자금 2억으로 내가 서울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이 서울 쪽에 투자해보고 싶다 마음이 생기신 네. 것 같아요. 한번 네. 대표님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유자금이 한 2억 정도 되신다고요? 네네. 서울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네. 서울에 혹시 뭐 한강변 벨트가 어디고 이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네네네. 전혀 서울은- 몰라서요. 서울은요. 서울은 네. 이게 중간에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네네.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남 3구가 있고요. 강남, 서초, 네. 송파가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동작까지. 예. 네. 그다음에 여의도는 여의도의 집값 비싼 거 아시죠? 아, 예, 예. 예, 여의도도 지금 한강변이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네네.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또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한강에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아. 그다음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강변 벨트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강북 지역은 마포 뭐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마포 지금 한강변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용산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죠? 네. 거기는 예,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성동구 뭐 성동구 네. 요즘 뭐 성동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예. 네네. 그다음에 여기가 광진구거든요. 예. 네.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서울에 어떤 지역이 좋은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놔야 내가 재개발 압력을 보고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놔야 좋은 지역이라는 거는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자, 내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놔야 내가 나중에 아파트를 받았을 때 아파트 가격이 높아야 내가 그만큼 네. 시세 차익이 큰 거 아닙니까? 네. 예,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지역을 사실은 2억 정도의 자금으로 요 지역에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데 네. 근데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가. 네. 돈이 너무 작아서. 그렇죠. 예. 네. 근데 일단은 방법은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제가 지역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 보면 마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성동이라든가 지금 광진구가 지금 여기 마용성광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여기가 바로 강북의 대표적인 한강변 벨트예요. 아. 한강변 벨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요 지역만 들어오더라도 예,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큽니다. 재개발만 되면. 아. 예, 우리가 네. 예를 들어 뭐 한남뉴타운 같은 데는 우리가 33평대 시세를 60억에서 70억 보거든요. 입주하면. 예. 예, 그런데 뭐 한남뉴타운이 지금이야 뭐 프리미엄이 20억 이상씩 갔지만 불과 7, 8년 전만 하더라도 2, 3억 투자였어요. 예, 이해되시나요?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마포라는 지역과 그다음에 용산이라는 지역과 성동은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지역이 만약에 벌써 개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적은 돈으로 못 사겠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올라서. 예, 투자자들이 막 몰려드니까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네.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럼 적은 돈으로 못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 자, 그런데 마포, 용산, 성동 같은 데는요. 예, 서울에서 보면 한강변 벨트 중에 강북 지역의 마용성은 재개발을요. 20, 30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지역이에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많이 비싸겠네요. 예, 많이 비싸요. 그렇죠? 네. 마포, 네. 용산, 성동 많이 비쌉니다. 예, 솔직히. 예, 그런데 우리가 옆에 또 같은 한강변 벨트인 광진구. 근데 광진구가 또 보면은 또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여기는 또 우리 마용성 같은 데는 막 구릉 지역이 많거든요. 네. 근데 광진구는 구릉지가 거의 없어요. 다 평지예요. 아. 그래, 그 여기는 입지적인 게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런데 광진구는 마용성과 틀리게 재개발이요. 네. 재개발이 해서 입주한 아파트들이 한 군데도 없고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22년도부터 자양동이라는 지역, 한강변 라인에 있는 자양동이라는 지역이 22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아. 자, 그럼 다른 네. 지역은 2, 30년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가격이 비싸고, 그죠? 네. 지금 강진구 같은 경우는 불과 지금 이제 재개발이 시작한 지 한 3, 4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지 대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런데 요 강진구라는 지역이 왜 여기가 개발이 늦게 시작이 됐는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자,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광진구 같은 경우는요. 여기 어린이 대공원이 중간에 있어서 이제 17만 평짜리예요. 대공원이 딱 중심에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공원이 1971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주변 지역에 군자동이나 중곡동이나 구이동 요 일대를요.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해서 저층 주거 지역으로 개발을 했던 데예요. 아, 이해되시나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디오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로망도 상당히 좋고요. 도로망도 좋고 기반 시설이 상당히 양호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동네 가면 깨끗합니다. 즉 네. 동네 가면은 주택들은 낡았는데 주택들은 상당히 낡았는데 기반 시설은 상당히 좋아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예, 네. 기반 시설 정비를 하면서 아파트를 올리는 게 재개발이거든요. 아, 자, 그런데 이 네. 지역은 과거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한번 뒤엎었던 지역이니까 기반 시설이 양호하니까 그동안은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죠. 아, 예, 네. 그래서 재개발을 같이 안 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지역이 벌써 40년이 넘어가면서 지금 노후도가 이제 심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아, 예, 자양동을 시작으로 해서.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입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 이해되시죠? 그런데 네네네.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데 최근에 하나 둘씩 뭐 자양동 같은 데는 뭐 지금 뭐 여기에 지금 자양동 같은 데는 지금 말도 못하게 비싸고요. 네. 예, 자양동 같은 데는 뭐 사실 뭐 여기는 뭐 한 3, 4년 만에 막 15억씩 오른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비싸고요. 근데 네. 지금 이쪽 안쪽으로 대공원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금 하나 둘씩 지정이 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아차산이 하나 있고 거의 다 평지인데 구릉지가 하나 있어요. 구리 이동 쪽에. 구리 아, 이동 쪽에 네, 구릉 네네. 지역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요. 지금 1년 만에 근 1년 만에 한 4, 5억씩 올랐습니다. 아, 왜 그러냐? 네. 여기가 작년에 동의서 진구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동의서 진구하기 전에는 한 1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 3주 전인가? 3주 전에 여기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재개발로,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재개발로 선정이 된 거예요. 네, 네, 네. 예, 그러면서 지금 1년 만에 한 4, 5억씩 올랐습니다. 아, 네. 어때요? 그러니까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개발 이슈가 있으니까 가격이 단기간에 확 올라버리죠.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요 지역 일대가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데 근데 재개발이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반영이 아직 돼 있는 게 가격적인 반영이 덜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서도 근데 여기는 벌써 얘기가 나와서 가격이 비싸고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서울의 재개발 방식은 주민 제한 방식이에요. 지금 뭐냐? 입지라던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거 무관합니다. 그냥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먼저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있는 지역이 먼저 가는 거거든요. 아, 자, 그러면 요 지역이 지금 투자 금액이 4, 5억씩 되니까 요 지금 지정된 지역보다 더 좋은 입지를 찾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렇죠? 자, 그럼 예, 여기 예. 구의 이동보다는 평지로 돼 있고 여기 더블 역세권, 군자역 더블 역세권, 5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쪽이 입지는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역세권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중곡 이동 쪽 있죠. 네. 중곡 이동 쪽 딱 군자역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초품화예요. 그럼 네. 얘보다는 입지가 훨씬 좋은데 노후도는 비슷하거든요. 네, 네. 예, 그러면 여기도 지금 여기가 벌써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 산동네가 갔는데 요 지역이 조금 있으면 갈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죠? 요 지역이요. 지금 최근에 선정이 된 구의 이동보다는 입지가 훨씬 더 좋은 지역인데 투자 금액은 반의 반이에요. 아, 예,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나 추천을 해드리는 지역은 어느 쪽이냐면, 자, 우리가 소액으로 들어가려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아직 가격 반영이 안 돼 있는 지역 중에서도 좋은 지역 들어가셔야 돼요. 안 좋은 지역 들어가시면 먹을 게 없습니다. 네. 근데 광진구는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군자역 더블 역세권 쪽에 여기 중구 이동 쪽에 여기 용마초등학교 인근 지역 여기가 투자 금액이 잘 찾아보시면 2억 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이쪽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네, 네. 예,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격 반영이 덜 되어 있는 지역에 소액으로 들어가서 근데 여기가 앞으로 개발이 되면 사실은 마포의 아이언노타운보다 입지가 훨씬 좋은 지역이거든요. 즉 뭐야? 아. 내가 2억 미만 들어가서 예, 지금 현재 가치로 30억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면 예, 투자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나중에 혹시나 서울에 오셔서 지금 천안에 계시죠? 네, 네. 예, 서울에 오실 때요. 예, 한번 네. 연락 주시고 또 저희가 또 개인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개인 상담 따로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네, 고맙습니다. 상담 받겠습니다. 네. 네.
네, 광진구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천안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잖아요. 올라오셔서 꼭 한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더 깊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들 살펴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강남 3구, 용산구에서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 급급매물이 나왔다라는 기사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집값이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중저가, 그러니까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선호도가 높았던 노도강 지역을 살펴보면 신고가 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대표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자, 작년에 나온 이제 627 대책, 그 다음에 97 대책, 그 다음에 1015 부동산 대책까지 해서 그 다음에 올해 1월 말에 나왔던 이제 추가적인 공급 대책까지 벌써 4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4번의 대책이 나온 거는요, 이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책이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강남은 꺾였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뭐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들었던 얘기, 강남 3구 한강변 벨트 급매들 나온다. 뭐 양도세 회피 물건들이겠죠. 그래서 강남 서초는 지금 하락 전환했고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좀 오타가 났네요. 노원 도봉 강서가 아니라 노원 도봉 이제 강북이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노도강 같은 서울에서도 조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낮았던, 즉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던 지역은 지금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였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저 하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 거래되는 아파트예요. 약 한 87%가요. 15억 이하 아파트입니다. 즉 15억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집중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현상을 발생을 하냐라는 거는요, 바로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대출이 최대 6억까지 나옵니다. 근데 담보 가치가 더 좋은, 그러니까 아파트가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담보 가치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담보 가치가 좋을수록 대려 주담대 대출은 대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15억에서 25억 구간은 최대 4억, 그 다음에 25억 초과는 최대 2억밖에 안 나와요. 아마 다 아시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15억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주담대 대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구간이라는 거죠. 사실은 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이 어딨습니까? 다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다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5 이하 구간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년 강남이 폭등했고 2026년도는 역전했는데 가격 흐름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25년도는 뭐 강남 서초가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렇죠? 마포 용산이나 한강모 벨트. 이런 노원 도봉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자, 그런데 26년도 들어서요. 강남 서초는 상승폭이 상당히 떨어졌죠. 그런데 노원 도봉이라던가 동대문 이제 강서 같은 지역들이 상당히 상승률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저 하고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로동의 뭐 신도림 대리 2차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흐름을 보면 85제곱미터입니다. 얘가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다는 거죠. 강남은 쭉쭉 떨어지는데 25년 8월 달에 이 아파트에 85제곱미터가 10억 6천이었어요. 그런데 25년 10월 달에 12억에서 13억 사이에 거래됐고, 그 다음에 25년 12월 달에 11억 6천에 거래되다가 지금 26년 2월 달, 저번 달이네요. 14억 9천에 역대 최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들이 15억 이하에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저가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가격을
예, 상승 압박을 하기 위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 규제, 그 다음에 뭐 규제 지역 확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썼는데, 근데 이런 대책들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무주택 서민들, 그렇죠? 예,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사기에 너무 지금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즉 규제가 만들어 놓은 역설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가격 앵커 효과. 예, 정부가 15억이라는 기준선을 그냥 시장에 그냥 제시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일제히 올라버린 거죠. 자, 그다음에 풍선 효과. 예, 고가 아파트는 억제했어요. 예, 고가 아파트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강남, 상구, 용산, 한강변 벨트. 예, 서민들하고는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가 아파트는 억제했는데 15억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하면서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현금 부자는 상관없어요. 지금 뭐 강남, 상구, 용산에 지금 박앤세일 되는 매물들 사시는 분은요. 무주택 서민들하고 상관없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아니라 무주택 현금 부자들이에요. 그죠? 예, 대출하고 상관없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민들 같은 경우만 대출이 축소가 되고 집값이 상승을 하니까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지금 이중고에 있다라는 거죠. 이중고. 자, 이중고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는데 이게 되려 역설적이게도 서민들을 위한 선의의 정책이 예, 서민을 가장 먼저 때린 거죠. 서민들을. 예, 먼저 때린 거죠. 예.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임대 시장에도 구조적으로 좀 변화가 왔죠.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막 3,000세대 대단지를 보면요. 전세 물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세가 월세가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지금 무주택 서민들 중에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보시면 지금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세 비율이 벌써 66.8%예요. 우리가 월세로 전환된다라는 그만큼 주거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난 2026년 1월 전년비 대비해서 벌써 42.5%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전세는 지금 계속 감소 중이고요. 월세는 대폭 늘어나고 있으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세가도 올라가고 또 전세도 월세로 전환되면서 주거 비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고가 아니라 대출 규제, 집값 상승, 그 다음에 또 임대가 상승, 지금 삼중고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삼중고에. 예. 자, 거기다가 이제 뭐 지금 뭐 박앤세일 되는 물건들 있잖아요. 지금 양도세 회피 물건들. 예, 이 매물들은요. 무주택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나중에 전세 빼주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일단 전세 끼고 사놨다가. 근데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1억까지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 돈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전세 빼줄 거 생각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5월 9일 이전에 양도세 회피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들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하고 관계 있어요? 무주택 현금 부자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우리가 그러니까 선의의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죠. 예. 그런데 설계 자체가 제가 봤을 때 틀린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DSR 상당히 많이 강화시켰잖아요. 왜 근데 추가적으로 조기합니까? 지금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자,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본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예. 부부끼리 해서 연봉으로 합쳐서 한 3억 이상 벌어요. 예, 그런데 집을 못 사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상급지는 꿈도 못 꿉니다. 상급지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용적인 대출 정책을 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포용적인 대출 정책이 아니라 그냥 일방 통행식의 정책이 나오니까 이렇게 시장이 지금 부작용이 큰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15억이라는 숫자가 그냥 기준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지금은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왜 공급에 대한 대책 얘기가 안 나옵니까? 왜 공급 얘기가 안 나오죠? 예, 보유세 올리겠다. 양도세 중과시키겠다. 예, 다주택자 니네들 때문에 집이 없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다주택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금 이런 것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것들이 가시화가 돼야 시장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공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2, 3개월 사이에 공급에 대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수요만 이렇게 눌러놓은 거죠. 수요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는 반대로 지금 시장이 움직여버린 겁니다. 반대로. 자, 거기다가 자, 지금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민을 위한 정책, 그다음에 서민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지금 무주택 현금부자만 좋은 거예요. 현금부자만. 예, 그러니까는 규제의 역설이죠. 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규제의 역설입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디딤돌이라든가 버팀목, 그다음에 보금자리론 같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내가 임대로 갔을 때 정책 모기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대려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대출 상품은요, 자, 원래 당초가 25년도에 최초 목표가 60조였어요. 그런데 6.27 대책 이후로 25% 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25년도에 실제 공급액 45조예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올해도. 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서민들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집에 좀 어떻게 보면 싼 금리로 살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책 모기론조차도 지금 공급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지금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가? 그다음에 지금 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그 의견에 좀 동조하시면서 나도 좀 투자 계획을 세워야겠다 하신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빠르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부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희 아들이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할 예정인데 네. 신혼부부 아파트로 서울 지역에 이제 제가 이때까지 살다가 간 게 아니라 서울에 이제 직장을 구해서 가다 보니 네.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네.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 아파트가 네. 어떤지 앞으로 알겠습니다. 또 향후 전망은 또 어떤지. 네, 저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바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자님. 네, 반갑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수고 제가 시장 분배를 좀 잘못해갖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간에 또 네. 강의 시간에 제가 좀 흥분해갖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예. 일단은 제가 그래도 엑기스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내동 쪽을 보시죠, 그렇죠? 네네. 예, 신내동 여기가 지금 주택 가격이 서울에 보면은 아주 좀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싸죠, 그렇죠? 네네. 좀 싼 예. 편입니다. 여기 지금 몇 평대 보고 계세요? 20평대를 보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나왔어요?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로 이렇게. 예. 근데 평균 지금 금이 제가 이제 그 있더라고요. 억양을 보니까 이게 지방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 부산입니다. 아 부산이세요? 자, 네네. 20평대 서울에 5억이면요, 엄청나게 싼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신내동이요, 서울에서 제일 싼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그러면 제일 싼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일단 이 신내동이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 뭐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광화문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네. 예,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이제 주택가에 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자, 예전에 여기 신내 택지지구가 198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됐을 때 여기에는요, 시형 아파트라던가 아니면은 임대 아파트가 많아요. 네. 자,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라는 거는 주거 벨트로 동일한 주거 수준, 동일한 소득 수준으로 주거 벨트가 형성이 돼야 인문적인 환경도 좋고 다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임대 아파트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자, 우리가 나랑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살아야 되는데 임대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기요 매수하지 마세요. 예, 지금 첫 투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매수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우선 매수 반대 의견만 강력하게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도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하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